미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 자, 이 교재를 많이 보라고 학교쌤들이 말씀하신 만큼 정말 많은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것도 아니고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변형된 자료들까지도 착실하게 준비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문제가 어려운 만큼 이것을 자료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도 하기가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엄청나게 시험이 문제가 너무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최상위권을 노린다,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가 아닌 다른 기출들도 많이 다뤄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많이 공부를 해놨어야 최상위권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8번 문항까지는 우리한테는 좀 많이 익숙한 문제들, 기초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8번까지는 좀 스킵을 하고 9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 9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항등식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 우리는 예를 들면 지금 x의 10제곱 플러스 1은 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a0 더하기 a0의 x, a1의 x, a2의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지만, 갑자기 여기 이렇게 x 플러스 2에 대해서 요것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가 된 문제, 이렇게 나와서 조금 당황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항상 어때요?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거듭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짝수번째 항들만, 홀수번째 항들만 구하는 문제, 이런 건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풀어봤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다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야 하는 문제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지금 뭐가 되냐면 2가 되고, 자, 얘는 a10 더하기 a9 더하기 a8 이런 식으로 해서 a0까지 마3을 대입하는 경우에는 3의 10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마3의 10제곱은 3의 10제곱과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a10 마이너스 a9, 그쵸?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9제곱이 되는 거니까 홀수 번째 애들은 마이너스를 달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엔 a0 하면서 끝나는데, 우리는 요 두 식을 이제는 더해줍니다. 자, 더해주면 지금 3의 10제곱 플러스 3이 되고, 홀수 번째 애들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없어지겠지. 그래서 2배의 a10, a8 해서 a0까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의 2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요 값이니까, 자, 2분의 1을 해줘서 3의 10제곱 플러스 3, 3으로 묶은 게 보기에 있으니까, 자, 2분의 3으로 묶고 3의 9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대치더블에서는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쌤 교재의 일부인데 비슷한 문항들을 충분히 많이 다뤘다, 많이 연습을 그동안 해놨다 라는 거고, 또 지금 출제된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x 플러스 3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이 된 문제들까지도 충분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면 얘도 올림포스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죠. 거의 숫자만 조금씩 바뀐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 역시 이렇게 대치더블에서는 얘가 이제 교재에 실린 문제고 올림포스 기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변형을 해가지고 준비를 또 시켰다, 이런 모습입니다. 13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어떤 2차 방정식을 주고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어떤 다른 놈들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자라는 거였는데, 자, 지금 알파랑 베타를 줬으니까 우리는 근각의 수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자,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제곱분의 1 빼기 베타 제곱분의 1이 어떤 값을 갖는지 구해낼 수 있겠지. 자, 해봅시다. 곱셈 공식을 통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4개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루트 8이니까 자, 2루트 2가 될 건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루트 2다.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알파 제곱 분의 1 빼기 베타 제곱분의 1은 통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앞에서 구해놨습니다. 자, 우선 알파 베타 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부호만 바꿔주면 2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2라고 구해놔서 즉 얘는 4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에 합을 넣어주고 곱을 넣어서 방정식을 작성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게 두 놈이니까, 자, 더하면 2루트 2가 될 거고, 합은 2루트 2. 자, 여기 들어갈 숫자는 2루트 2. 자, 곱을 하면 마이너스 8, 2, 16. 자,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방정식이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AB 곱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자, 3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지. 자, 이런 문제들도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이건 이제 쌤이 수업하는 교재인데, 자,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충분히 수록이 되어 있어서 연습을 해 놓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의 근, 그 다음에 변형된 그런 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자, 이런 연습을 했어야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겠죠. 자, 다음으로 15번 문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이렇게 생긴 자, 2차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인데 1,2에서 만난다. 아,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접하는 상황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접하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1,2에서 접한다. 자, 여기가 A.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L이 Y축과 만나는 점. 지금 보니까 2차 함수가 Y축 대칭인 함수라서 자, 이렇게 Y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자, 이 점이 B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차 함수 요 놈의 그 다음에 그래프의 꼭지점에서 X는 1. 자, 지금 A라는 점이 1,2니까 X는 1은 이렇게 생겼겠죠. 꼭지점에서 A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자, 요 점이 될 거고, 요 점을 우리는 C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C라는 점은 X는 1에 지금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X좌표가 1이고 꼭지점의 Y좌표랑 같을 때니까 4분의 1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거고, 자, 여기 Y축의 점 H라고 할 건데, AB, 자, AB와 지금 AB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C는 이렇게 되는데, 만나는 점을 D, 자, 요 점이 D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삼각형 BHA 하고 BHD구나. BHD와 그 다음에 CDA 넓이를 각각 S1과 S2라고 할 건데, 넓이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 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자, 요런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자, 그럴 때 여기를 S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S2라 할 때, 자, S1 빼기 S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올림퍼스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공부할 때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안 되고요. 각각의 넓이를 직접 구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내가 S'이라고 해볼게. 지금 요 점이 B고
그 다음에 요점이 H, 요점이 A고 C고 D.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S1 빼기 S2를 할 건데 이렇게 직접적인 삼각형 S1과 S2를 구하면 너무나 힘들고 우리는 S1 더하기 S 프라임, 자 S1 더하기 S 프라임을 구하고 S 프라임 더하기 S2를 구한 다음 빼주면 S1 빼기 S2만 남죠.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직선 L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가져와야 되는데 1,2에서 접하는 직선이니까 L은 우리가 기울기 모르죠. 기울기 몰라. 근데 1,2를 지나니까 x-1 플러스 2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은 다음에 1,2를 넣으면 성립한다 해가지고 b를 다시 a로 표현한 다음에 만들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직선이 있는데 얘가 요 2차 함수랑 어때? 접해. 그러면 같다고 놓은 방정식,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플러스 4분의 1 11 하고 m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자,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4를 곱하면서 우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4를 곱하면서 우변으로 넘기면 3x제곱 4를 곱하고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4m에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m이 되고 자, 여기 4를 곱하면 11, 4를 곱하면 8이야. 넘어오면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런데 둘이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0. 그러면 자, 우리 짝수공식 쓰겠습니다. 짝수공식. 짝수공식 쓰면 자, 4m 제곱 절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12m 플러스 9가 되고 자는 0. 아, 그러면 이거 뭐야? 2m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한 정보를 다 구했는데 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반영시켜보면 L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의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분의 4라서 7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0,2분의 7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여기다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현재 이런 상황이고 B가 여기가 0,2분의 7이고 H가 지금 뭐냐면 0,2지. A에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0,2가 됩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0, 지금 2분의 7이야. 그러면은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어떻게 돼?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였냐면 얘가 Y축이고 X는 1이니까 자, 요 길이는 1 자, 그 다음 여기는 1,2 여기는 4분의 11 그러면 4분의 11에서 2를 뺀 4분의 3 되겠죠. 자, 여기는 4분의 3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3이고 자, 거기서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3 되니까 자, 2분의 1에 2분의 3 빼기 4분의 3이라서 4분의 3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 그래서 정답이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16번 풀어봅시다. 16번도 올림포스 기출 변형된 문제지. 자, 한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x축에 이렇게 접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 다음 gx는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x축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x축에 접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자꾸 바뀐대. 뭐가 바뀌냐면 이게 k 범위가 k-3에서부터 k 플러스 3까지 6칸인데 이게 k가 자꾸 바뀔 건가 봐.
K가 바뀔 거니까 우리가 이 보는 이 6칸의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마이너스 4부터 2일 때 이 X 범위가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겁니다. X가 마 4부터 2까지일 때 그때랑 0 넣으면 뭐냐면 마 3부터 3일 때,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6칸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계속 뭐라 그랬냐면 F의 최소값과 G의 최대값이 같대. 그러면 F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데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어? 둘 다 X축에 접하면 같을 수 있지. 자, 이렇게 F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에 접하고 G는 위로 볼록이면서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때 X가 6칸인데 이렇게 바뀌는 동안 계속 어때야 되냐면 최대와 최소값이 같대. 즉 예를 내가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마사부터 2까지를 내가 딱 잡았어. 자, 마사부터 내가 이렇게 마사를 잡아볼게. 그리고 2를 잡으면 어때? 2를 G의 꼭지점보다 작은 X값으로 잡으면, 자, 마사부터 만약에 2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F의 최소는 0, G의 이 범위에서 최대는 음수니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사부터 이 범위에서 둘의 꼭지점이 다 포함이 돼야 한다는 소리야. 마사부터 2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3부터 3까지 잘랐을 때도 얘네 둘 꼭지점이 둘 다 포함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사부터, 근데 그때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 범위가 이게 끝이래. 그러니까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도 두 꼭지점이 포함돼야 되고 가장 오른쪽으로 이렇게 6칸이 이렇게 갔을 때도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마사부터 2일 때 포함돼야 되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이 범위에서 두 꼭지점이 포함돼야 되니까 얘가 마 3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확정은 아니야, 이 모습이. 왜 그러냐면 잘 봐봐. X축이 있고, 자, F 꼭지점의 X좌표가 마 3, 그 다음에 G 꼭지점의 X좌표가 2.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자, 여기가 마 3이고 F가 이렇게 여기에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되겠지? 자, 그런데 자, 요 상황에서 뭐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fx는 f0의 모든 실근의 합은 양수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자. 지금 f가 있는데 f가 만약에 요 놈이라고 해보자. 지금 x축 위에 있는 게 f고 밑에 있는 게 g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f를, 자, 여기 마3에서 접하는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0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지? 0이 있을 거야. 그러면 y는 f에 0을 그으면 어때? 0에서의 함수값으로 이렇게 긋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0하고 2차 함수는 대칭이니까 마 3이라 마 6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때? 자, fx는 f0, 두 근은 마 6하고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이 음수라서 맞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은 양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요 상황이 맞는 겁니다. 요 상황이. 그래서 식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완성해 봅시다. fx, gx가 있는데 지금 둘 다 x축에 접하고 접하는 점이 어딘지도 알아. fx는 근데 최고차계수 모르겠어. x-2의 제곱 2에서 접하니까 g 역시 최고차계수는 모르겠어. b. 그런데 마3에서 접하는 거 알았으니까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다음에 마지막에 준 조건 f1은 4, g1은 마2.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fx, gx를 완성할 수가 있겠지. 자, 이 문제 역시 우리 대치도울에서는 이렇게 쌤이 변형 문제까지 만들어서 연습을 시켰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형된 문제들까지도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포스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얘는 쌤이 진행하는 시험 대비에서의 실전 모의고사거든? 쌤이 냈던 문제랑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해서 f2의 최대 최소값의 합은, 그러니까 f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fx가 하나로 딱 결정이 안 난다는 거지. 결정이 나면 f2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텐데, f2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런 다음에 다항식 f의 x제곱이야. 걔를 f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f의 0이 1이래. 그러면 우리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fx는 ax제곱 모르니까 다 그냥 미지수로 놓는 거야. bx, 근데 상수는 1이다 라고 알려주는 상황이지.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조건을 써봅시다. f에 x제곱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 x자리에 다 x제곱을 넣는 거니까,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런데 얘가 뭐래? 얘가 fx인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자, 얘랑 옆에 있는 어떤 2차식 곱해서 딱 나누어 떨어진다. 곱해서 끝난다. 여기 뒤에 없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2차식이 있어야 되면서 얘 만나서 a가 돼야 되니까 그냥 x제곱 있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상수랑 만나서 1 돼야 되니까 여기 역시 플러스 1. 그 다음에 x 개수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로 놓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전개를 해서 맞춰볼 거야. 둘이 같다 할 거야. 자, 이거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a x 4제곱 되겠지. 그리고 3차는 여기 2차 2차 만났을 때니까 ac 플러스 b의 x 3제곱이 될 것 같아. 자, ac 플러스 b의 x 3제곱.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는 여기 2차 상수 1차 상수 2차. 그래서 a 플러스 bc 플러스 1의 x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x의 개수는 여기 b랑 c밖에 없네. 자, b 플러스 c의 x 상수는 1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요 핑크색 박스랑 요 놈이랑 같아야 합니다. 그럼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여기 3차가 없잖아. 그럼 얘가 0이어야 돼. 자, ac 플러스 b는 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b여야 돼. 그치? 여기 x제곱끼리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c 플러스 1이 지금 b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차도 날라가야 되지? 그러면 이거 먼저 찾았다. c 대신에 우리 앞으로 마이너스 b라고 씁시다.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자, 얘를 여기다 다 반영시켜주자. 다 반영을 시켜주면 요 c 자리에다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b는 0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b로 나눠버리면 안 돼. b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b로 이렇게 묶으면 1 마이너스 a는 0이지. 그러면 고백꼴로 나타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야. 그래서 경우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 그러면 a가 1일 때가 있고 b가 0일 때가 있는데, 자, b가 0일 때 먼저 해볼게. 그러면 c도 0이지. 그치? c가 마이너스 b였으니까 c도 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아직 안 써먹은 여기다 반영해 봅시다. b가 0이고 c가 0이니까 어때? a 플러스 1이 0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면 fx에서 지금 b가 0이고 a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니까 fx는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 다음, 자, 두 번째 갈게. 두 번째, 그렇다면 a가 1일 때는 어떨까? a가 1일 때 마찬가지. 자, 여기 식에다 넣어봅시다. a가 1이면 자, b, 이거 c가 우리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b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에다 1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요게 b. 그러면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b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fx는 만들어보자. 자, a가 1이니까 x제곱이야. 그런데 b가 1일 때도 있으니까 더하기 x 더하기 1, 혹은 fx는 x제곱에 b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2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러면 이때는 F2가 뭐예요? F2, 4. 마 4니까 마 3. 자, 이때 F의 2는 2 넣으면 4, 5, 6, 7 되겠지? 그 다음에 이때 F의 2는 자, 2 넣으면 2, 4, 마이너스 4니까 날아가서 1. 그러면 최대와 최소는 이렇게 두 놈이 될 거고,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4가 정답이 되겠지. 자, 논술형 1번을 한번 해설해 볼게. 논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문제가 나왔는데,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익숙하게, 얘 많이 출제되는 문제거든. 보면 실제로 쌤이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 보면 아예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접해봤으면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는 얘기고, 자, 보면 인수분해 문제니까 어때? 6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자, x 6제곱이니까 x 3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보면 x 3제곱 빼기 1과 x 3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얘 인수분해 우리 할 줄 알잖아. 곱셈 공식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오 면은 이제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고, 1-2번 보니까 x 자리에 5를 대입했잖아. 그치? x에다가 그냥 5 대입하면 됩니다. 5 대입하면 자, 얘는 4가 되고 25, 5, 1 하니까 31. 5 넣으면 6이지. 자, 5 넣으면 5, 25에서 5 빼면 그리고 1 더하면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한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래. 그러면 여기 지금 잘 보면 2가 이렇게 있죠. 2.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인 거 알고, 그 다음에 21은 3, 7에 21인 거 우리 알고 있어. 그러면 한 자릿수, 자, 여기 인수 중에서 한 자릿수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찾아보자. 2, 여기 3도 있네. 그리고 2 곱하기 2는 4. 그리고 5는 없지. 5는 없고 6은 2, 3 곱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7. 그리고 2가 지금 2, 3개 있으니까 8도 가능하고, 여기 3 2개가 있어서 9.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해설 문제를, 자, 지금까지 해설을 다 했는데, 우리가 올림포스 기출에서 기말도 나올 확률은 있지만 올림포스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다뤄보고, 그 다음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올림포스가 아닌 기출 문제들도 충분히 다뤄봐야 기말에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